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로테이터 커프의 파셜 세크니스 테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인터스티셜 파셜 테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인터스티셜 테어가 생각보다 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아나토미컬하게 어떤 레이어에서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에 대한 개념과 이미징 파인딩을 볼 것이고, 그리고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는 생각보다 잘 서툴하지만 알티큘라나 벌살 사이드와 커뮤니케이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는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예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트라머스큘라 시스트가 있을 때는 인접한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는지 중요한 마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스티셜 테어의 인시던스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트로덕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알티큘라 사이드의 테어가 벌살보다 훨씬 더 흔하죠. 2배 정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카드바 스터디에서는 인터스티셜 테어가 흔하다 되어 있고, 레포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떤 골드 스탠다드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인터스티셜 테어를 관절경으로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컨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인시던스를 컨펌하는 거는 확실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스티셜 테어가 알고 보면 아주 시비어한 폼의 텐디노시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시던스를 이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터스티셜 테어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레이어가 5층의 레이어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아나토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어 1은 한 1에서 1mm 정도 되는 가장 슈퍼피셜 레이어이고,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위치하는 그 레이어죠. 레이어 2가 이제 중요한 레이어죠. 굉장히 thick하고 한 3에서 5mm 정도고, 이건 벌살 사이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니폼한 파럴렐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 3는 좀 더 알티큘라 사이드의 파이버이고, 벌살 사이드보다는 좀 더 thin한 한 3mm 정도 이내의 그런 thickness를 보이면서 좀 패럴렐한 파이버라기보다는 좀 ununiform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게 되는 것이 좀 알티큘라 사이드의 파이버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4는 코라컬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는 로테이터 케이블이 있는 레이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서 루스한 커넥티브 티슈가 위치하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5는 바로 조인트 캡슐이 있는 위치죠. 한 1mm에서 2mm 이내 정도의 그런 레이어가 레이어 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쉬어 스트레스가 갖게 되면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딜라미네이션, 인터스티셜 테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는 특히 이제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터스티셜 테어가 되게 심할 경우에는 거의 전층을 다 차지할 정도로 인터스티셜 테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서 여기에서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경에서 이게 보일 리는 없겠죠. 이런 인터스티셜 테어라고 정의하려면 당연히 이제 알티큘라랑 벌살 사이드로 테어가 익스텐션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인터스티셜 테어는 시간이 지난다고 힐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라미네이션, 즉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딜라미네이션 테어만 또 따로 이제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는 관절경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상에서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경에서의 진단은 그래서 이제 버블 사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인터스티셜 테어가 의심되는 그쪽으로 이렇게 소량의 그런 식염수를 주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볼록해지면서 이렇게 에어가 볼록볼록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블이 보이는 것을 이제 버블 사인이라고 하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 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미지를 보기 전에 레이어 2와 3 사이에 생기는 인터스티셜 테어이기 때문에 물론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이제 노멀 아나토미를 다시 한번 보자면, 가장 슈퍼피셜 레이어는 있는 둥 없는 둥, 레이어 2가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패러렐하게 보이고, 레이어 3는 좀 그것과 레이어 2보다 조금 구분되는 좀 로우싱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어 4라는 것은 로테이터 케이블이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로테이터 케이블을 포함한
해당하는 그런 커넥티브 티슈이고, 레이어 5는 스피드 조인트 캡슐라 스트럭처여서 한 이런 정도의 그런 시그널 인텐시티 디스에어리어 정도가 그런 조인트 캡슐 레이어 5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패스트 티투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텐던 내부에 굉장히 하이시널 인텐시티가 플루이드와 같은 하이시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고, 이것의 thickness가 50% 이하니까 뭐 로우 그레이드, 그레이드 1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어가 이렇게 알티큘라나 벌살 파이버까지 테어가 진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인트라 서브스탄스 테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스로그램인데 T1 아스로그램에서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알티큘라 파이버를 뚫고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크로미나 소브델토이드 벌사 스페이스에 컨트라스트가 차진 않았죠. 그런데 T2-weighted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이시널 인텐시티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약 이 환자가 알티큘라 사이드에 파셜 테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딜라미네이션이 되었다 한다면 아스트로그램에서 이 하이시널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것이 보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 보였다가 T2-weighted 이미지에서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가 알티큘라 사이드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니까 이거 이미지만 보더라도 인터스티셜 테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풋프린트 근처에서만 인터스티셜 테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마요텐데로스 정션까지 이런 식으로 인터스티셜 테어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환자에게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머슬 내 시스트가 보이는 경우도 이렇게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을 때 하나는 풋프린트까지 인볼브먼트가 있으면서 테어가 있는 경우, 하나는 풋프린트는 괜찮지만 중간에서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스트로스코피에서 보이지가 않겠죠. MRI에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파인딩이죠. 근데 이것을 꼭 굳이 나누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먼저 이제 풋프린트에 인볼브먼트가 없는 테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알티큘라랑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하지만 이렇게 T2-weighted 이미지에서 굉장히 플루이드와 같은 시그널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풋프린트의 인볼브먼트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풋프린트 인볼브먼트가 없는 인터스티셜 테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뜻 보면 굉장히 시비어한 텐디노시스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를 아주 시비어 폼의 텐디노패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저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슬릿하게 그런 하이시널 인텐시티를 보일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트라 텐디노스 클래프트, 피셔, 굉장히 테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비나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페인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쓰는 서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널에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은 인트라 텐디노스 테어 혹은 피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뭐 좀 약간 동의는 되죠. 중간에 아무런 덜은 주변에 변화 없이 이렇게 리니어한 시그널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텐던도 약간 좀 스웰링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테어다, 이거는 내지는 시비어한 텐디노시스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확실히 좀 피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는 그런 인터스티셜 테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풋프린트 테어가 있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미디얼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호리존탈한 컴포넌트가 있는 케이스, 하지만 알티큘라 벌서 사이드는 인텍트한 거 풋프린트 인볼브먼트 하였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는 테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파스타 리전과 리버스 파스타와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 CID, 이게 바로 CID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CID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자면 이렇게 알티큘라 파이버도 인텍트하고 벌살 파이버도 인텍트해 보입니다. 하지만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였고 이런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어가 이렇게 텐던 안쪽까지 미들까지 호리존탈 컴포넌트를 보이면서 딜라미네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는 그런 인터스티셜 테어죠.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제 생각에서는 좀 스크롤을 앞뒤로 막 보면서 혹시나 알티큘라나 벌살 사이드로 테어가 익스텐션 되지 않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풋프린트 인볼먼트한 테어가 있을 때 여기서도 알티큘러 파이버랑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하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만 인터시셜 테어가 있는데 이런 풋프린트 인볼먼트하는 테어들은 이런 식으로 리액티브한 본메로의 이데마라든지 서브콜티컬 시스틱 체인지라든지 그런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터시셜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이제 반드시 알티큘러나 벌살 서피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특히 알티큘러 사이드와의 그런 테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서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는지 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는데 여기 MRI에서 보자면 여기 이런 조인트 스페이스와 아주 서툴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여기 커뮤니케이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스트로를 한다면 여기 아스트로를 했는데 여기 인터스테이셜 테어에 컨트라스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알티큘러 스페이스와 연결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 루틴 컨벤셔널 티투웨이티드 패스트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이런 서틀한 커뮤니케이션 찾는 거는 굉장히 챌린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터스테이셜 테어가 있는데 비교적 알티큘러는 벌스 사이드 인텍트해 보이지만 이 환자는 넌 컨트라스트 MRI에서는 그리고 아스트로스코피에서는 정상 알티큘러 서피스가 괜찮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로그래피에서 여기에 이렇게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 굉장히 뭔가 약간 시그널이 좀 증가되어 보이는 여기에 서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터스티셜 테어가 알티큘러 서피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보자면 굉장히 딜라미네이팅 테어가 있습니다. 인트라서브스턴스 딜라미네이팅 컴포넌트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서틀하게 시그널이 알티큘러 파이버가 여기 시그널이 약간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티큘러 서피스로 테어가 익스텐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되게 좀 주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이렇게 테어가 있다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알티큘러 서피스로 테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알소스코피에서 알티큘러 서피스에 테어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이 안에만 컨실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알스로스코피에서도 안 보이고 벌소스코피에서도 안 보이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을 때 아주 서틀하게 아주 미미하게 이런 알티큘러 서피스에 테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을 알티큘러 사이드의 테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메인이 인터스티셜 테어여서 메인으로는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으면서 서틀하게 알티큘러 서피스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 정도의 디스크립션을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고민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을 때 이것이 알티큘러 서피스와 커뮤니케이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면 그거는 이렇게 알티큘러 사이드의 파셜 테어의 리트랙션까지 있는 이런 파스타 병변과 인터스티셜 테어를 감별을 해야 되겠죠. 이 둘에 대한 감별은 중요하죠. 이렇게 리트랙션 된 파이버를 잡아 당겨다가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컨실드한 인터스티셜 테어인지 아니면 이렇게 알티큘러 파이버의 테어가 딜라미네이션 된 그런 파스타 병변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알티큘러 파이버 및 여기에 로테이터 케이블까지 여기 두꺼워 보이는 건 로테이터 케이블과 알티큘러 파이버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알티큘러 파이버가 리트랙션이 되면서 벌살 파이버는 그래도 인텍트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스타 리전이죠. 그런데 이것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컨실드한 병변,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고 아주 서틀하게 알티큘러 서피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있는 정도? 이 둘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컨실드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과 지금 보고 있는 파스타 리전, 림 렌트 테어는 이제 이 둘을 감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풋프린트에 이렇게 포컬한 하이시라인 테스티가 보이는데 이게 여기 그냥
articular fiber가 인택트한 건지 아니면 이게 리트랙션 된 건지 아니면 딜라미네이션인데 articular surface와 아주 서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 너무 당연히 구분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인터스티셜 테어가 알티큘러나 벌사 파이버가 인택트한 게 잘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안테리어 파이버죠. 이런 안테리어 파이버에 이렇게 테어가 있는데 이게 컨실드한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굉장히 안테리어 파이버입니다. 지금 바이프시스 텐던 여기서 보이고 있으니까 안테리어 파이버죠. 그런데 이게 파스타인가 그 CID인가 막 헷갈릴 때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이런 파스타 병변은 이렇게 안테리어 파이버에 좀 더 잘생기고 젊은 환자들에게 좀 더 생기잖아요. 이런 컨실드한 거는 좀 더 디제너레이션이니까 약간 포스테리어 스피라스피라투스, 인프라스피라투스 정션 레벨에 좀 더 잘생기죠. 그러니까 그 위치 가지고도 약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앞쪽이죠. 그리고 안테리어 여기 굉장히 이 정도 앞쪽이면 이 정도면 거의 당연히 알티큘러 서피스 인볼브먼트가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는 뭐 그런 거 위치 가지고도 조금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머스큘러 시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인접하여서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다라는 뭐 중요한 마커다, 세컨더리 사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머스큘러 시스트가 있다면 이제 반드시 주변에 텐던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커다란 인트라머스큘러 시스트가 있는데 이런 시스트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터스티셜 테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테어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항상 보이진 않고 보였다가 뭐 잘 안 보였다가 또 좀 보였다가 이런 경우도 이제 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딜라미네이션이 있는 테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마요텐디노스 정션 레벨 혹은 머슬 벨리 그 자체 내부에 시스트가 보이는 것을 뭐 이것은 이제 센티넬 시스트 뭐 센티넬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죠. 근데 아까 좀 전에서는 거의 뭐 인터스티셜 테어랑 연관이 있다 뭐 되어 있지만 뭐 풀스티크니스 에서도 보인다 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어가 있는지만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우연히 이런 식으로 보다가 이게 웬 시스트가 있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시스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딜라미네이션 테어가 있진 않을까라고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스티셜 테어는 결국엔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앞에서부터 뒤로 갈 수도 있지만 호리존탈하게 쫙 딜라미네이션 테어가 되면서 그것이 좀 더 프록시말 쪽으로 마요텐데로스 정션, 머슬벨리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텐던 자체는 또 인텍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스타 이미지에서 보면 수프라스피나투스랑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아주 서틀한 이런 시스트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터스티셜 테어가 프로파게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스트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트가 있다고 해서 풋프린트에 텐던이 그러면 테어가 막 분명하게 탁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